조선 중기 전라도의 한 고을. 그 고을의 끝자락, 낮에도 볕이 늦게 드는 작은 한옥에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연. 그녀는 24이었고 이미 과부였습니다. 남편 정민이 죽은 것은 불과 100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라 했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고 기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민은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병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급해졌습니다. 정민은 별채로 옮겨졌고 소연조차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정민은 죽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관은 급히 닫혔고 흙은 서둘러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을 위로했습니다. 역병이니 어쩔 수 없소. 얼굴을 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요. 하지만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자기 손을 잡고 웃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지. 그렇게 소연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없었고 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 그날 밤의 모습. 그때였습니다. 똑. 소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똑, 똑.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소연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그 순간 소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남편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추워서 더는 서 있을 수 없다. 그 말투, 그 숨소리, 모두 정민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정민 서방님입니까? 밖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민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모습. 하지만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옷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소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비켜섰습니다. 정민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소연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피곤하다. 그날 밤 정민은 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쪽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죽은 정민이 돌아왔다는 소문.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놀란 얼굴, 두려운 얼굴, 믿지 못하는 얼굴. 그 중에는 정민의 형 정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민을 보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기쁨 같았지만
소연은 그 표정에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도 모른 채. 며칠 뒤 소연은 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민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 누군가 무덤을 확인했는데 관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 잠든 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민의 가슴에는 길게 남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 역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관이 닫히기 전까지 아무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정민의 형. 그가 유일하게 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그날 밤 소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정민은 사라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신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날 이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이었을 것이다. 환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 서 있던 것은 분명히 정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에게 죽었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소연의 집 문 앞에 흙이 묻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간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곧장 정민의 형 정우의 집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다시 똑 문 두드리는 소리. 소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호지 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정우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해라. 나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 순간 정우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밀린 것처럼 정우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목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점점 조여들어갔습니다. 정우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그리고 뚝.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정우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분명히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우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그날 이후 문 두드리는 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죽은 남편이 돌아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조선의 밤은 많은 것을 숨깁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숨기지는 못했습니다.